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인 이상로입니다. 제 입장문이라고 그럴까요? 제 견해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통신소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은 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저 때문에 거의 한 3주가량 그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소위에 4분이 계시는데 5분이 있는데 저 때문에 이 3분이 회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기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9명인데 역시 본회의에도 한번 무산됐습니다. 이상로가 사퇴하라는 것이죠. 이상로가 사퇴하지 않으면 이 회의를 할 수 없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저를 보고 사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3월 8일 날그 5.18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하자는 그 심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공개를 해요. 근데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심의와 통신심의가 있습니다. 방송심의는 뭐 우리나라에 기껏해야 뭐 한 200개밖에 안 될 겁니다. 방송사가. 그러나 통신은 5천만 국민이 전부 다가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가 심의 대상인 겁니다. 아주 방송 사람들은 방송 소위가 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소위는 방송 한 200개 정도 되는 방송국을 규제하는 거고, 통신 소위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엄청나게 심각한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이 통신 소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통신 소위 5명인데 통신 소위가. 그런데 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방송의 영역에서 자꾸 이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방송의 영역이 아닌 통신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것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 유튜브 같은 것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고 유튜브를 하시는 채널이 많아졌고 독립언론인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내용도 이 방송에서 전해주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 통신의 영역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방송은 뭐 전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이 통신의 영역인 유튜브 같은 데서 독립언론인들이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통신의 영역을 이거 좀 규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통신의 영역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신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인 규제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법원이 아니라 법원에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그 유튜브 영상 삭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우리 5명이 결정하면 5명 중에 3명이 찬성해버리면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그 제도가 올바르냐 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자, 그래서 3월 8일 날 이제 유튜브 영상, 5.18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삭제 심의를 한다라고 저희 위원에게는 사흘 전에 옵니다. 그래야 이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30개 영상을 만드신 분들에게 알려드렸죠. 3월 8일 날 제가 받은 게 3월 6일 날 이 심의 안건은 확정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니까 메일로 3월 8일 날 확정이 됐고 3월 6일 날 저한테 왔고 확정이 됐다고. 심의는 금요일 날 8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틀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 왔나? 네. 제가 그래서 알려드렸죠. 그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신 분들에게 3월 8일 날 오전 10시에 심의가 있습니다. 30건인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뭐 어떤 분 거는 제목이 뭐고 어떤 분 거는 뭡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공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심의 안건을 확정되면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보의 유출이 아니라 공개예요. 자, 그러면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자기들이 공개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공개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하루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 좀 한번 이렇게 두 개 카피 갖고 있으니까 쭉 한번 찍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쭉쭉 다. 예. 이게 공개입니다. 예. 쭉 한번 카메라로 좀 쭉쭉 찍으세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개했다. 우리 방송통신심의 공개했다. 하루 전에 어떻게? 의결사항 다.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건 다. 권리침해 심의에 관한 건 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수년 전부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수년 전부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든 사람이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봤어요. 3월 8일 날 심의를 하는구나. 근데 심의 내용이 유해정보의 심의에 관한 건, 저작권 침해에 관한 건, 권리 침해에 관한 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건. 예.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누구 건지 모르지. 아니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머리가 좋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리 머리가 좋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도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이건 공개가 아닌 거예요. 공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법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니라 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공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니까 저를 심의할 때 기피한다는 겁니다. 기피 신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5.18 관련 단체에서 기피 신청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이제 나가서 그 커다란 화면에다가 홈페이지 우리 그 심의실에 커다란 그 스크린에서 나가서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내가 봤어요. 여러분 심의위원들 이거 가지고 당신들은 알겠냐? 야, 지금 이 5.18 관련은 유해정보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5.18가 유해정보입니다, 여러분. 유해정보예요. 예? 유해정보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예, 돼. 이 유해정보에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 5.18이 들어가 있는지 포르노물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이상로를 기피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나를 나가라. 근데 그런 근거가 뭐냐? 우리 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의를 받을 때 불공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심의위원은 기피할 수 있어요. 말이 잘 됐어. 자, 내가 어떤 심의가 있는지를 알아야 몇 월 며칠 날 나에 대한 심의가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기피 신청을 하고 말지 알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그런데 이거 보고 여기에 내가 심의가 들어가 있을까? 유해정보에 심의가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무슨 기피 신청을 해요? 우리 법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공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의원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두 사람은 못해요. 그러면 내가 기피를 한다라고 보면 도대체 내가 심의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기피를 하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루 전에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하루 전에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심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원하고 사무국 직원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혹시 좀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건 공개가 아닙니다. 법에 보장하고 있잖아요. 왜? 5일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방송심의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심의하려고 하는 것이죠. 5.18에 관계돼서 영상을 만드신 분이나 6.25에 대해서 하시면 똑같다. 6.25가 납부침이라고 주장하는 거 우리가 삭제하지 않았어요. 6.25가 북군이 북침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심의 대상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은 저보고 정보를 주셨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자진 사퇴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법에
중심위원회 빨리 신문이 보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보고 사과하래요. 사과 안 하면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소위와 통신소위가 있어요. 빼겠다는 거죠, 통신소위.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상임위에 소속 배정을 못 받고 본회의만 가는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럴 권한이 저를 제외한 다른 방송통신심의위원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권한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어떤 상임위에도 속해져 속할 수 없어. 당신은 본회의만 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과 못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뭘 사과해요? 이런 게 사과해야죠. 지금까지 모르게 심의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해야죠. 그리고 시정해야죠. 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개죠. 진정한 의미의 공개라는 겁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이 아닌 통신의 영역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기관이에요. 기구입니다.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어요. 5명 중에 3명만 합의하면 되니까. 그럴수록 절차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에게 알려줘서 나 이분은 기피 신청, 나도 오늘 기피 제도가 있다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기피하겠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첫째, 내가 심의가 대상이 된지 안 된지 몰라. 둘째, 하루 전에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기피 신청을 해? 그 법에 기피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글쎄, 이 방송을 아마 다른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제 논리에 비약이 있나요? 저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전혀 잘못한 적이 없어요. 사과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저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사과해야 돼요. 왜? 이런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거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했으면 해고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소비자에게 뭘 알려줘. 그런데 홈페이지에만 뭘 이렇게 슬쩍 알려주는데 무슨 건인지 몰라. 그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반 기업에서 이랬으면 해고감입니다. 저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물러나라고. 아니면 사과하라고. 글쎄요, 제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어요. 심의 안건으로 확정이 됐어요. 심의 안건으로 확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공개했을 뿐이에요. 심의 안건으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공개한 게 아니에요. 심의 안건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8분들이 잘못한 거지 저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저를 배척하겠다고 그래서 저를 기피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죠. 저를 기피 신청한 단체가 누구냐 했더니 5.18 관련 단체래요.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발언했는데 발언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 더도 빼고 들 거 없이. 글쎄요. 그 단체는 법에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저는 그분들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사자는 오늘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당할 사람, 대상자가 당사자라는 겁니다. 30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것이 우리 오늘 결정에 의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규제당할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5.18 관련 기피를 신청한 5.18 관련 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게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은 불이익을 받질 않아요.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심의를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당사자죠. 글쎄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형사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아마 법관 기피를 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글쎄 저는 원고와 피고가 재판부를 기피하는 건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판부를 기피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은 오늘 시민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뭐 저를 기피하는데 찬성해서 제가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글쎄요 공정하지 못하다.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른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이상호가 기피 신청이 돼서 빠졌다. 그러면 나머지 분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진짜 심각한 당사자 통신 심의를 해서 유튜브 영상이 차단당할 진짜 당사자들의 권리는 누가 어디 가서 찾나요? 왜? 시민단체의 이익만을 이거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의 견해만을 들어야 하나요? 진짜로 당사자는 이 유튜브 영상이 규제될 그분들이 당사자인 겁니다. 맞아요. 저는 이분들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당사자라고 그러는데 뭐 아까 사무실에서 보니까 뭐 이분이 당사자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드러났더라고요. 저 기억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사자라면 이분들도 당사자죠. 네. 누구의 견해를 들어줘야 되나요? 피해 당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더 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법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의는 절차상에 있어 잘못됐다. 네. 저는 시민하시는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당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영상 그 심의 삭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뭐 잘못됐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겠죠. 어쨌든 제 입장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일이 없고 잘못한 거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회의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또 하나 끝내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글쎄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은행에서 통보가 왔어요 저한테. 여러분 혹시 받은 일이나 모르겠는데 귀하의 계좌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봤더니 어디에 내가 태극기 집회할 때 성금을 내 10만 원인가 얼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따 왔다? 왜? 그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기분 굉장히 나빴지만 절차는 훌륭하다. 왜? 그렇게 해서 아무 혐의가 없어도 당신이 계좌를 주셨습니다 라고 한 걸 알려주잖아요. 그죠? 국가가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거 제가 이거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반론의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 거지. 심의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알려주지도 않아요. 나는 그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심의를 했으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사월에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당신이 통보해드립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은행 계좌도 조사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통보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은행 계좌도 저도 받았어요. 뭐 제 기업은행 계좌 조사했다고 통보해 주잖아요. 이거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서 심의를 해서 난 심의가 있는지도 몰랐어. 모르죠. 안 사람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해정보의 심의, 그 다음에 저작권 심의 알 사람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모르죠. 근데 넘어가. 내가 어떤 사람이 심의를 신청했고 어떤 결과로 내가 이 심의에서 기각됐는지 몰라. 이게 올바른 제도입니까? 이거 올바른 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절차상의 문제로 잘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올바른 일을 할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요. 네. 저는 오늘 그 소명 대상자 태극의 표현 진행자 김용솔입니다. 네. 처음에 제가 그 참석을 해서 들어갔을 적에 네. 저는 이제 이상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피 신청이 된 줄을 몰랐습니다.
네. 그러고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안 보이셔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지만원 박사님한테 그 뭐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 전에 왜 이상로 위원님이 안 보입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기피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구질구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상로 위원님이 계신 자리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상로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저는 소명을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측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삭제가 될 겁니다. 삭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영상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고요. 이제 삭제하시는 방법은 있겠죠. 강제 삭제니까요. 네. 차단에 들어갈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네. 유튜브가 저 서버가 그 미국인데 한국 이 통신위원회에서 유튜브에다가 삭제 요청한다고 삭제가 가능할까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우리 네. 한국뿐 아니고 제가 잘 그 기술적인 부분은 잘 해외에서도 그런 모르겠습니다.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앉아 그랬을 때 네. 본인 보고 해당 당사자한테 내려라. 안 내리면은 형사처벌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그건 여쭤볼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되지.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된 게 없다.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는 저 통신사에게 명령을 내리죠. 예. 개인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예. 네. 그러면 통신사는 통신사는 유튜브인데요. 구글이 그걸 안 되었을 때문에.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뭐 그러면 이게 기술적이고 엄청 이게 세계에 전례 없는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그 서버는 미국에 있고 운영사는 유튜브고 근데 어떻게 유튜브 차단이 우리-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유튜브를 지금 규제하고 지금 탄압하는 그런 방법으로 곧 그 방법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송이 제 서비스를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통신 쪽에서 그 소통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규제를 하려고 하는 곳에서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절차는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개가 아니에요. 절차가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불성실한 네. 공개입니까? 유해 정보의 침해에 관한 건, 저작권 침해에 관한 건, 권리 침해에 관한 건, 디지털 성문제에 관한 건 너무 수년 동안 포괄적인- 글자 한 자 안 쓴 거 똑같아요. 네, 무슨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이거 보고 알 수 포괄적인 있습니까? 거. 이거는 정말로 불성실하고 두리뭉실하고. 글쎄요. 너무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고쳐야 무슨 됩니다. 항의 절차 없어요? 네? 이상로 위원께서 네. 항의 절차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알아봐야죠 이제. 저 나름대로 알아봐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뭐 알아보셔야 되겠죠. 네. 하여튼 이상로 의원님 저 열심히 좀 싸워 주십시오. 우리 저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예. 거기에 이상로 의원님께서 제일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명감 있게 구분을 생각해서 좀 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뭐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 그러니까 심의 결정이 강제 조항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할 이거 강제예요 통신사에. 통신사에서 강제인데 통신사를 향해서 강제하는 예, 건데 그러면 이건 그 강제입니다. 통신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법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중간에 또 가을에 국내 통신사가 있을 거예요. 네. 미국 통신이고 그거 이제 기술적인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 부분은 좀 약간. 완전 그러면 이제 그 역행하는 민주주의 지금 역행하는 결론적으로 지금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통제하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통신을 그걸 절대 국내에서 제정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방송이든가 모든 게 오프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로 의원님